지금 나눠진 게 뭐냐면요, p 오비탈 그러는 거거든요. p 오비탈이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p 오비탈은 2px, 2py, 2pg죠. 아령 모양의 p 오비탈이야. 2px, 2py, 2pg. 그다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ml 양자수가 정의된 p 오비탈이죠.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죠? ml이 1, 0, 마이너스 1입니다. 얘하고 얘는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 오비탈은 ml이 정의된 오비탈이기 때문에 뭐가 정의가 되냐면은 LG가 정의된 오비탈들이에요.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LG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유지가 되어야만 요 가구 능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프린트물에 보면은 이게 여기 나왔겠지만 이게 내가 챗GPT로 그린 거예요, 실제로. 챗GPT가 그려달라고 그러면 여기 그려줘요. 보면은 이 세 개 오비탈의 공통점이 뭐죠? 지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모양이 다 대칭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PX, PG는 지축 방향의 대칭이지만 PX, PY는 지축 방향에 회전하게 되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세 개 오비탈들은 지축 방향에 회전을 시키더라도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세 오비탈은 ml 양자수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ml 양자수가 정의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구 능량이 보존되는 오비탈들이기 때문에 지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유지되어 있는 오비탈들이에요. 나중에 대학 가서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모자랄지 모르겠는데 또 이거 일단 모자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주도록 할게요. 이거 나눠줬니? 네, 다 오케이. 다행이다. 미안하다. 이따 그런다. 없는 사람 가져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할 거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O2 에모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어요. O2. 그래서 O2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2s 오비탈은 2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의 본딩을 만들었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그래서 2SA 플러스 2SB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2SA 빼기 2SB 이렇게 돼요. 얘는 대칭성이 뭐냐면은 게라데 오비탈이죠. 얘는 은게라데 오비탈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PG 오비탈이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 오비탈이 뭐가 되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오비탈이죠. 얘를 함수꼴로 나타내주게 되면 2PGA 플러스 2PGB 이렇게 될 거예요. 얘도 이제 게라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O2의 MO 다이어그램인데 N2가 되면은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포토일렉트릭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은 2s 오비탈은 그냥 쭉 내려가는데 2p 오비탈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옥시전에서는 2s하고 2p 에너지 주리가 상당히 멀지만 나이트로전이 되면은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옥시전에는 2s는 2s끼리 오비탈을 MO를 만들고 2p는 2p끼리 MO를 만들어도 무관하지만 나이트로전이 되면은 2s하고 2p가 서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2s하고 2p끼리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2s하고 2p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 얘네끼리 MO를 만들고 얘네끼리 MO를 해도 돼. 왜냐면 얘네하고 얘네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트로전이 되면 이제는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얘네끼리도 상호작용 물론 하겠지만 얘하고 얘끼리도 상호작용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상호작용을 하냐 안 하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에너지가 비슷해야 되고요. 얘만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다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 오버랩이 커야 돼. 오버랩의 에너지도 비슷하고 오버랩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는 일단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얘는 만족해. 두 번째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오버랩을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여기 S 오비탈하고 세 개 P 오비탈이 오버랩을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왼쪽에는 s 오비탈이고요. s 오비탈이고 이쪽에 G축이라고 그러면은 2s 오비탈하고 2p x 오비탈의 오버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s 오비탈. 그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에 두 함수를 곱한 놈의 함수값을 보면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곱해주면은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은 여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곱해주게 되면 이 영역의 함수값은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서요. 이 두 함수의 오버랩 인티그랄은 제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2s 오비탈하고 2px는 에너지는 비슷하지만 오버랩은 제로가 돼서 상호작용을 못해요. 똑같은 이유로 2s 오비탈하고 2py 오비탈도 오버랩을 하지를 못해요. 따라서 2s 오비탈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여기 2s가 있고 가까운 위치 쪽에 2pg, 2px, 2py가 있는데 얘네하고는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2s하고 2pg와의 상호작용만 고려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 요게 이제 2s끼리 만든 모레큘 오비탈, 2p끼리 만든 오비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2px끼리 만든 파이 오비탈, 2p끼리 만든 파이 오비탈이죠. 여기도 안타일 본능, 2px끼리 만든 안타일 본능 오비탈, 2py끼리 만든 안타일 본능 오비탈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2s하고 2p가 가까이 온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px끼리 만든 오비탈, py끼리 만든 오비탈은 s 오비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버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s 오비탈, 그 다음에 p 오비탈, 여기 위쪽에도 p 오비탈이 있겠죠.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가 지금 게라드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우함수예요. 얘는 기함수예요. 얘가 우함수고 얘도 이제 보면 기함수거든요. 2pga 빼기 2pgb 이래가지고 얘쪽은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우함수끼리만 상호작용을 해. 기함수는 기함수끼리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또 상호작용, 기함수는 기함수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우함수는 우함수끼리 상호작용을 하게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함수끼리 우리가 어텀 오비탈 만들 때도 이러죠. 여기가 푸사이 1이 있고 여기가 푸사이 2가 있는데 얘네 둘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만들어지는 게 하나는 더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두 개가 상호작용하게 되면 더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빼서 만들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이 상호작용을 해. 왜 상호작용하냐면 에너지도 비슷하고 오버랩도 크기 때문에, 영한인 값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시메트리도 게라 대 게라 대.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상호작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져? 두 개가 더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빼서 하나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더해보려고 그래.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더해볼게요. 자, 더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요걸 따로 여기다 그려고. 그게 아마 그 뒷페이지에 나왔을 거야. 여기 뒷페이지에 지금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게라데 게라데로 빨간색 부분 그려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따로 빼서 그려주면은 얘 게라데 오비탈이고 얘도 게라데 오비탈이에요. 얘를 두 개를 더 하려고 그래. 더 하려고. 자, 그러면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커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니까 이쪽도 이렇게 플러스가 커져. 근데 이 왼쪽은 어떻게 되죠? 여긴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이 플러스가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작아지게 돼. 여기도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부분을 잡아먹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요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줄게요. 빼주면 위쪽에다 그려줄게. 빼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얘하고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커지게 돼. 근데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가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결론은 뭐냐? 요 게레데하고 게레데가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오비탈은 이놈하고 이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얘는 없어지는 거야 이제. 요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놈은 요 놈이다라는 거죠. 요 놈, 요 두 놈.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얘하고 얘 에너지를 비교해 보고 얘하고 얘 에너지를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얘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 본딩 오비탈이죠. 얘도 본딩 오비탈이에요. 근데 얘하고 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에너지가 그림에도 보면 낮아져요. 얘가 왜 낮아지냐면은 둘 다 본딩 오비탈인데 오버랩이 어떤 게 더 커지냐면은 얘가 오버랩이 더 커져. 왜 그러죠? 이쪽이 커졌잖아. 요 동그라미가 겹쳐지면 커졌어 얘가. 그러니까 본딩 캐릭터가 커지는 거야 이게. 둘 다 본딩이지만 오버랩이 커지면서 본딩 캐릭터가 더 증가해지는 거예요. 본딩 캐릭터가.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얘네가 에너지가 떨어지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자, 얘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본딩 오비탈, 얘도 본딩 오비탈. 근데 얘는 본딩 캐릭터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어. 왜냐면 요건 상당히 좀 컸었잖아. 근데 얘는 이게 줄어들었어. 얘는 본딩 캐릭터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불안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고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야. 얘는 본딩 캐릭터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얘는 본딩 캐릭터가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요 파이 오비탈을 극복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야. 얘가 원래는 파이 오비탈 아래쪽에 있었는데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파이 오비탈보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거든요. 여기 안타이 본딩 오비탈 있고 여기에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있거든.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 이거 대체 지워버릴게. 요런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어떤 오비탈인가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잠깐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얘도 운게라드 오비탈이고 얘도 운게라드 오비탈이거든.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해 볼게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더해지고 여기 더해지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이렇게 커지게 되잖아. 그 다음에 요 놈은 작아지고 요 놈도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얘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에요. 얘도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야. 둘 다. 얘도 노드가 있죠? 얘도 노드가 있어. 근데 얘는 오버랩이 줄어들었어. 얘도 안타이 본딩이고 얘도 안타이 본딩인데 오버랩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작아졌잖아요. 이게. 안타이 본딩 오비탈 캐릭터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얘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안타이 본딩 캐릭터가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에너지가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거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해보면 돼요. 결론은 뭐죠? 결론은 이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얘도 아까 이쪽도 떨어졌었잖아요. 얘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산소는 어땠었냐면은 산소는 대충 요거하고 요거가 다 정확히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나중에 여러분 대학 가서 물리학 시간에 풀어보면 얘가 하고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대충 같아요. 근데 지금 SP 믹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N2, 이게 O2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은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모양이. SP 믹싱이 되면서 S 오비탈에는 P 오비탈이 들어가고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이 들어가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마지막으로 자, O2로 이렇게 O2. O2에는 여기가 뭐였었냐? O2였었어요.
2SA 플러스 2SB였었거든요. O2에서는 N2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N2에서는 2SA 플러스 2SB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2PGA 플러스 2PGB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O2에서는 요거로 끝났어. 근데 2PG가 되면서 뭐가 추가로 들어가죠? 요놈이 2PG 성분이 섞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름이 뭐냐? SP 믹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S 오비탈에 P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포인트 보면 P 오비탈에는 거꾸로 S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LCAO라는 게 뭐냐면은 LCAO라는 게 자,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LCAO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요 몰레큘러 오비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토믹 오비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점점점 여기에 가까워지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거 없애버리고 두 개면 충분하게 몰레큘러 오비탈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개면. 그게 바로 O2의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O2는 그냥 두 개만 해더라도 됐었다라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개로는 부족하고 이거 다 네 개를 집어넣어줘야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N2라는 거예요. N2. O2는 두 개로 끝나지만 N2는 두 개로는 부족하고 두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SP 믹싱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서 SP 믹싱 때문에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꼭 SP2 믹싱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륨 다이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MO를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헬륨 다이머는 1s 오비탈 있죠? 1s 오비탈 있죠? 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자, 1s 오비탈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드는데 네 개의 전자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본드 오더가 제로지 않냐? 그래서 안 생긴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말고 베릴륨 다이머는 어떻게 될까요? 베릴륨 다이머는 여기 1s 오비탈이 있을 거고 전자가 4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1sa 오비탈, 1sb 오비탈, 위쪽에 2sa 오비탈, 2sb 오비탈이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전자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베릴륨 다이머의 본드 오더는 얼마죠? 얘도 0이네. 아, 그럼 베릴륨 다이머도 존재하지 않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헬륨 다이머도 존재하지 않다. 본드 오더가 제로니까. 그럼 베릴륨 다이머도 안 존재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릴륨 다이머는 존재해. 얘는 존재해. 그러면 너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MO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바로 SP 믹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베릴륨 다이머의 MO 다이어그램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위쪽에 뭐가 있다고요? P 오비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P 오비탈. 근데 SP 믹싱에 의해서 S 오비탈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 과장대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본드 오더는 제로지만 본딩 오비탈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비해서 훨씬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래 두 개 채워지고 위에 두 개 채워지지만 본딩 오비탈에 들어간 전자가 훨씬 더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드 오더가 제로이긴 하지만 얘는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존재해요. 베릴륨 다이머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SP 믹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N2 왼쪽에 있는 것은 M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이렇게 그리고 시그마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이를 먼저 그려야 된다는 거죠. N2라든지 C2라든지 B2라든지 이런 식의 그 산소 왼쪽에 있는 원소들인 경우에는 sp 믹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이를 먼저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B2 같은 경우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면은 이렇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B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B2의 에모 다이어그램이 이게 아니고 시그마가 먼저 나왔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B2는 다이아마그네틱하다고 예측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B2는 파라마그네틱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시그마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이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파이가. 그렇기 때문에 B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것이 무엇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파이가 먼저 나온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은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 분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C2, N2, B2, O2, H2 똑같은 놈이 나오고 이제부터는 헤테로뉴클리어 다이아토믹 서로 다른 원자끼리 만나는 거. NO 예를 들어서 NO 서로 다른 놈들끼리 만나는 놈의 에모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호모뉴클리어일 때는 2s가 여기 있으면 똑같은 쪽에 2s가 있었겠죠. 여기가 2p가 있으면은 똑같은 위치에 2p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근데 NO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나이트로젠의 어토믹 레벨이라고 그러면 O의 어토믹 레벨은 얘랑 같지가 않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O는 나이트로젠보다 좀 일렉트로 네가티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지가 않겠죠. 살짝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서 얘네들이 에모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호모뉴클리어하고 헤테로뉴클리어의 에모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1SA가 있었고 1SB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1SA 플러스 1SB 그리고 이게 무슨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게라디 오비탈이다. 얘는 1SA 빼기 1SB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요? 운게라디 오비탈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인 경우에는 반드시 파동함수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나뉘어졌어요. 그죠?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인 경우에는 파동함수를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로 구분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죠? 왜냐면 동액 이온자 분자이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반드시 원점 대칭이야. 부호를 제한다라고 하면은 파동함수의 모양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파동함수는 게라데, 운게라데로 나눠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헤테로뉴클리어는 어떻게 될까요? 짝짝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게라데, 운게라데로 구분할 수가 없어. 이 게라데, 운게라데라는 얘기를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헤테로뉴클리어에서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이게 푸사이 1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푸사이 2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몰리큘러 오비탈을 만들겠죠. 푸사이 1, 푸사이 2, C1, C2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호모뉴클리어에서는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같아야 되겠어요.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같아야 돼. 호모뉴클리어에서는 달라야 이유가 없잖아요. 얘하고 얘가 똑같은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수하고 여기 개수가 같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얘는 그 A 애톰의 원자 오비탈하고 B 애톰의 원자 오비탈이 50%씩 정확히 50%씩 똑같이 섞여 있어야 돼. 똑같은 놈이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C1의 크기하고 C2의 크기가 같지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본딩 오비탈은 C1하고 C2, 푸사이1하고 푸사이2 중에 뭐를 더 많이 담냐면 이 본딩 오비탈은 얘를 더 많이 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C1이 C2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가까운 쪽으로 더 많이 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면 이번에는 C1 프라임하고 C2 프라임을 비교해보고 이번은 C2 프라임이 더 크다는 거지. 얘는 뭐를 더 많이 담냐면은 얘는 풋사이온하고 풋사이2가 섞여서 만들어지긴 거 맞는데 얘는 그 중에서 뭐를 더 많이 담냐면은 가까운 쪽에 있는 풋사이2를 더 많이 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개수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오비탈을 더 많이 담고 본딩 오비탈은 더 낮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을 더 많이 담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풋사이온하고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풋사이2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과 안타이 본딩을 만드는데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는 풋사이1이었다는 거지. 풋사이1 오비탈이 더 높은 준위에 있는 풋사이2와 상호작용을 해서 풋사이1이 살짝 변해서 본딩 오비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의 주성분은 풋사이1이기 때문에. 얘의 주성분은 풋사이1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풋사이1 오비탈에 풋사이2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서 만든 것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주성분은 뭐죠? 풋사이2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원래 풋사이2였던 놈이 풋사이1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높아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 놈이 풋사이2 성분이 섞여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얘는 풋사이2 오비탈에 풋사이1 오비탈 성분이 살짝 섞여 들어와서 에너지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에너지 차가 크게 크지 않았을 때 얘기고요. 에너지 차가 많이 났다. 이렇게 엄청나게 났다. 두 개가 상호작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레큘러부터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에너지가 큰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오비탈은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는 같다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두 놈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는 실질적으로 얘야. 얘도 얘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놈의 에너지 차가 클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질적으로 얘하고 얘는 같은 거거든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 에너지 차가 클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게 뭐죠?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러네?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 뒤집어 얘기하자면 뭐죠? 에너지가 비슷하지 않으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지.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은 그대로라는 거지. 그대로. 안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헤테로뉴클레어 다이아토미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게라데 온게라데라는 그런 호칭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본딩 오비탈은 에너지가 낮은 준위를 더 많이 담고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에너지가 높은 준위를 더 많이 담는다. 그걸 기억을 했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NO에 이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이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살짝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호모뉴클레어 다이아토미랑 똑같아요. 그냥 2s끼리 상호작용, 뭐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요. 2p끼리 상호작용하는데 만약에 sp 믹싱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파이가 나오고 시그마가 나오고 파이가 나오고 시그마가 나온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MO를 만들어도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O에 전자를 배치시키려고 그러거든요. NO는 전자가 몇 개냐면요. 11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11개의 전자를 배치시키려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여기까지 전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NO의 본드 오더는 얼마일까요? NO의 본드 오더는 요놈 캔슬되고 여기 3이 나오고 하나가 캔슬되니까 본드 오더가 2.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NO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는 본드 오더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NO는 홀수 전자가 있잖아요. 홀수 전자. NO 루이스 다이그램 예전에 한번 그려본 적이 있었죠? NO 루이스 다이그램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전자 하나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었죠? 나이트로전에 간다고 그랬었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NO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본드 오더가 2예요. 그죠? 근데 MO를 그리면은 2.5야. 어떤 게 더 맞냐는 실험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죠? 실험을 해보잖아요. 실험을 해보면은 MO가 더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실험을 해보면은요.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O2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면은 494kJ/몰이에요. O2는 대표적인 이중 결합이죠, 그죠? N2는 대표적인 삼중 결합이죠. 얼마냐면은 942야. NO가 딱 중앙에 들어가요. 630. 이 실험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중 결합보다는 크고 삼중 결합보다는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딱 얘잖아요. MO 그려보면 2.5 결합이거든요. 결합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결합 길이. 결합 길이는 M2가 얼마냐면요. 109 피코미터. 얘는 115야. 얘는 122. 그러니까 결합 길이를 보거나 결합 에너지를 보거나 얘는 이거 이중 결합이잖아요. 삼중 결합이 딱 중앙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MO가 딱 2.5 결합이 딱 나와버린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기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러면은 요 홀전자가 어디로 가는 것으로 나타나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소 있지 않고 홀전자가 나이트로전에 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이거를 MO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요 전자가 MO에서 어디 있는 전자죠? 바로 요 전자잖아요. 요 전자. 여기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나이트로전에 있다는 것은 MO를 어떻게 설명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자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안타이본. 요 안타이본딩 오비탈은 여기 산소 오비탈보다는 어떤 오비탈을 더 많이 담는다고요? 여기 안타이본딩 오비탈은 나이트로전을 더 닮은 오비탈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안타이본딩 오비탈이잖아요. 이거 나이트로전 오비탈이고. 요 안타이본딩 오비탈은 산소보다는 어떤 오비탈을 더 닮냐면은 나이트로전을 더 닮은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 오비탈이냐면은 나이트로전에 치우쳐 있는 오비탈이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랑 부합하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지금은 헤테로 뉴클레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에너지 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S는 여전히 2S랑 주로 상호작용을 하고 2P는 주로 2P랑 상호작용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 다음 케이스는 완전히 다른 놈이랑 상호작용하는 케이스예요. HF. HF. 자, H는 1s 오비탈이 여기 있어요. 자, 플로린의 2s 오비탈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이 2s 오비탈은 1s 오비탈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어. 한참 아래쪽에. 그래서 이 2s 오비탈은 1s 오비탈이랑 상호작용을 못해. 너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그냥 넘번딩 오비탈로 그냥 취급을 해. 그래서 표기는 마치 분자 오비탈처럼 시그마라고 표기는 하지만 여기다 위에다 뭐라고 표기하냐면 넘번딩이라고 표기해. 다시 말하면 표기는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 오비탈이에요. 그냥 플로린의 2s 오비탈을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는 했는데 실제는 원자 오비탈이에요.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 실제 1s 오비탈 근처에 있는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 2p 오비탈이 얘네랑 에너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다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오버랩을 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가 있잖아요. 2pg가 있고 2px가 있고 2py가 있고 오버랩을 하는가 살펴보면 아까 했었죠. 어떤 거랑 오버랩 한다고요? 1s 오비탈은 2pg하고만 오버랩을 하고 2px, 2p하고는 오버랩을 해보면 제로가 된다고 아까 SPPC한테 했었죠. 그래서 여기 2px하고 2py는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빠져나와요. 에너지는 비슷하지만 오버랩이 제로이기 때문에 상호작용하지 못해. 얘도 마찬가지로 마치 무슨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는 하지만 위에다가 넘번딩이라고 표기를 해. 그 표기는 마치
분자 오비탈처럼 표기는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플로린의 p 오비탈이에요. 상호작용하지를 못해. 실제 상호작용하는 것은 여기 1s 오비탈이랑 플로린의 2pg 오비탈이 실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 본딩 오비탈을 만들고 여기 이제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자, 요 오비탈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본딩이 만들어지겠죠. 여기 안타이 본딩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그리면 되면은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면 된다. 이것이 바로 HF의 MO 다이어그램이야. 자, MO가 만들어지면 여기다 이제 전제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게 되면 전자가 다 집어넣어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본드오더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드오더를 체크해 보면은 넘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결합과 상관없기 때문에 본드오더에 안 들어가요. 넘본딩이니까 본드에 들어가면 요거 하나, 본드오더가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죠. 루이스 다이어그램. HF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세 쌍 그려지게 되고 얘도 본드오더가 1. MO랑 딱 맞죠, 그죠? 자, 그다음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요 세 개가 어디에 해당하죠? MO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넘버딩 하나, 둘, 세 개가 바로 여기 비공유 전자쌍 세 개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쌍은 MO에서 어디에 있는 전자죠? 여기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여기 있는 전자는 이 본딩에 있는 전자는 수소와 플로린이 50%씩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아니죠, 그죠? 이 전자는 어디에 약간 치우쳐 있냐면은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왜 그러면 플로린이 일렉트로 네가티브하잖아. 수소보다는 플로린이 전자를 더 좋아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50%씩 공유하다기보다는 플로린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전자죠, 그죠? 그럼 MO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무슨 오비탈이죠? 본딩 오비탈이야, 본딩 오비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본딩 오비탈은 어느 오비탈을 더 받는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플로린 오비탈을 더 많이 잡는. 이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원스 오비탈보다 플로린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오비탈은 어느 오비탈을 더 많이 닮냐면 수소의 1s 오비탈보다는 플로린의 2p 오비탈을 더 많이 닮아 있는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이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플로린을 더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F하고 KF를 비교해 볼 텐데, 자, HF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살짝 시프트된 정도야. 약간 치우쳐 있는 정도인데, KF 같은 경우에는 치우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넘어가 버려요. 아예 전자가 아예 플로린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MO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자, M으로 설명하려면 HF에서는 얘가 1s 오비탈인데 KF에서는 s 오비탈이 여기에 있지가 않아요. 한참 이쪽에 s 오비탈이. 상호작용하는 s 오비탈이 1s 오비탈이 아니고 한참 이쪽에 있는 s 오비탈이야. 얘랑 여기 2pg랑 상호작용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두 개 상호작용하는 놈이 이렇게 뭐 별로 크지 않았을 때는 본딩 오비탈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위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렇지가 않고 격차가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본딩 오비탈이 많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가 크면 얘가 그냥 얘라고 그랬잖아. 크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S 오비탈이 얘랑 크게 차이가 안 날 때는 본딩 오비탈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죠, 얘가? 그냥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냥. 얘가 그냥 얘야, 얘. 이게 엄청 높아지게 되면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본딩 오비탈은 그냥 얘가 얘야, 그냥. 얘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전자는 그냥 무슨 오비탈이죠? 그냥 플로린 오비탈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자는 그냥 플로린 거야, 그냥 플로린 거. 이 전자는 거의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죠? 플로린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헤테로 뉴클레어스 아이템까지 끝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자, 원자에서 우리가 오비탈 에너지 측정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어토믹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주인 측정하는 거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분자 오비탈 배웠잖아요.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측정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주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